혹시 행복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어쩌면 그게 바로 행복의 덫일지도 몰라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을 좇는 걸 멈추고 대신 의미로 가득 찬 삶을 만드는 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마음은 더 공허해질까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 연구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 바로 그 행동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덜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게 행복의 덫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면, 돈을 더 많이 벌면, 뭔가 더 가지면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덫에 빠지면 만족이라는 목적지에는 영원히 도착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다음 목표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자, 그럼 행복한 삶이랑 의미 있는 삶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연구가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은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거, 한마디로 얻는 것에 가깝다면요. 의미는 시간을 초월해서 주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힘들 때도 다시 일어서는 힘, 바로 그런 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고민이 사실 요즘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죠. 그는 삶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발견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로의 이런 깊은 통찰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했거든요.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답을 찾은 거죠. 아들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릴 땐 몸이 정말 약했고요. 사고도 겪고 동생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어요. 또 워낙 잘난 형이 있어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프로이트 학파의 핵심 멤버였지만 인간의 모든 동기를 성으로만 설명하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결국엔 결별을 선언합니다. 바로 이 모든 고통과 갈등이 그의 위대한 이론, 개인 심리학의 자양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러가 내린 결론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결정하는 건 과거의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바로 그거죠.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힌 포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직접 써내려가는 작가인 셈입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열등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열등감은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더 나아지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 어려움을 넘어서고 싶다. 이렇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가진 아주 보편적인 엔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바로 우월성 추구로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남을 이기거나 남보다 잘나 보이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우리 안에 내재된 본능적인 움직임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아들러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서서 이제 현대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현대 연구가인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가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를 보니까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만들 수 있는 아주 단단한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 4개의 기둥이 뭐냐면요. 바로 소속감, 목적, 스토리텔링, 그리고 초월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 여정에 아주 유용한 지도가 되어줄 거예요. 첫 번째 기둥부터 볼까요? 소속감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느끼는 거죠. 이런 깊은 유대감 속에서 의미가 싹 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인데요. 이 목적이라는 게 꼭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거창한 일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핵심은 기여입니다. 내가 가진 장점이나 재능을 사용해서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의 본질이죠. 세 번째 기둥,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이야기의 편집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무언가를 배웠다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로 다시 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초월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압도되거나 아름다운 음악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잠시 잊게 되는 순간. 바로 그런 경이로운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거기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아들러의 통찰과 스미스의 네 가지 기둥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아들러가 했던 이 말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것 같아요. 삶의 의미는 타인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헌 속에서 발견된다. 맞습니다. 의미는 가만히 앉아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의미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고요. 셋째, 여러분 삶의 이야기의 저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을 위한 기여야말로 의미 있는 삶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자신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건가요? 더 이상 행복이라는 덫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멋진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